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문법 동사 은이과 니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오늘 배울 문법이고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나 씨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가니까 어땠어요? 고향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게요. 오랜만에 가니까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가니까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으니까, 니까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이 표현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이고요. 앞문장의 행동을 함으로써 뒤에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문장에는 어떤 행동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문장이 오고요. 뒷문장에는 주로 앞의 행동으로 인해서 알게 된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문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나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갔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나나 씨가 행동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해요. 고향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 두 문장을 니까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니까는 동사 가다 뒤에 니까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행동합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발견해요.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서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동사 뒤에 니까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다음 예문 볼게요. 나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나나 씨가 행동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해요. 아이의 손을 잡았더니 손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이 두 문장을 으니까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손을 잡으니까 손이 차가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잡으니까는 동사 잡다 뒤에 으니까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아이의 손을 잡으니까 행동을 합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발견해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동사 뒤에 으니까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이의 손을 잡으니까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으니까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at, at, had과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get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문 볼게요. 먼저 바르게 쓰인 예문을 보면 텔레비전을 트니까 BTS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트니까는 동사 틀다에서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까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이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텔레비전을 트니까 행동해요. BTS가 나오고 있었어요.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으니까 앞에 어을 쓴 문장을 볼게요. 텔레비전을 틀었으니까 BTS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틀었으니까는 동사 틀다 뒤에 과거형 표현 뒤에 으니까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으니까 앞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ot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get을 사용한 문장을 볼게요. 텔레비전을 틀겠으니까 BTS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틀겠으니까는 동사 틀다 뒤에 미래 추측 표현 get 뒤에 으니까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틀린 표현입니다. 으니까 앞에는 미래 추측 표현 get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를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으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읽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으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읽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까를 사용합니다. 동사 가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보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니까를 사용해요. 그러면 만드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놀다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노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다는 먹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다는 가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까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들다는 만드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연습해 볼게요. 막상 그 옷을 입다 생각보다 안 어울렸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막상 그 옷을 입으니까 생각보다 안 어울렸어요. 여기에서 입으니까는 동사 입다 뒤에 으니까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막상 그 옷을 입으니까 생각보다 안 어울렸어요. 집에 도착하다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집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도착하니까는 동사 도착하다 뒤에 니까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다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냉장고를 여니까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니까는 동사 열다에서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까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냉장고를 여니까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동사 으니까 니까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